안녕하세요. 환경 톡톡톡 알기 쉬운 환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18일이었죠. 환경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경부가 국민들께 드리는 2019년 4가지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전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셨어요. 네. 네.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이제 운행도 제한이 되고, 네. 그리고 2022년까지 이제 초미세먼지도 이제 대폭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정부로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도 더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는 경유차로 인한 오염이 굉장히 심하고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을 때 좀 운행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차들은 좀 운행 제한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운행 제한을 하다 보면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상당히 조금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폐차를 빨리 좀 하시게 되면 그것도 지원도 병행을 하고요. 경유차를 이제 줄여나갈 때 공공부문이 좀 앞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30년까지는 공공부문에서 이제 정부에서 쓰는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갖고 민간 부분에서도 역시 경유차를 줄여나가는데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경유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연료 사용 시설에도 많이 나옵니다. 또 발전소를 포함해서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드론과 같은 좀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좀 더 그 사각지대가 없게 촘촘하고 아주 구석구석 관리를 해서 불법적인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막고요. 또 병행해서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경유차를 이제 줄임과 동시에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게 이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또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경유차가 들어오면 이게 사실 또 10년 지나면 아주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경유차가 없어진 그 부분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이 좀 친환경차가 이렇게 좀 메워줘야 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보급 목표도 좀 높였고요. 또 이런 것을 좀 보급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또 도입을 좀 검토를 해서 제작사들과 협의를 해서 공급 측면에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낙동강 물 문제가 여전히 좀 심각하잖아요. 지역 간의 어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낙동강 물 문제, 그다음에 수질 개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물만큼은 국민의 환경권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낙동강에 계신 주민들도 맑고 안전한 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러시고 또 상류 하류 간에 조금씩 입장이 좀 다르시고 또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좀 대안,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낙동강 본류 자체가 다양하게 식수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에 일단 우선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그런 본류의 어떤 수질을 개선한다는 그 기본 전제 하에 취수원의 다변화 방법도 이렇게 찾아서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 그 지역에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주민들하고 좀 지혜를 모아서 이번에만큼은 좀 낙동강 물 문제 좀 이렇게 해법을 좀 제시해 보자. 그런 각오로 임하려고 합니다. 4대강 이제 조사단도 이제 꾸려졌잖아요.
그 4대강 보호 이제 철거 여부 등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이제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4대강 중에서 낙동강 같은 경우에 물 문제에 대한 그 관심도 높으시고 또 수질 개선 필요성도 굉장히 큰 그런 강입니다. 낙동강 보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주민들, 특히 농민분들의 우려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해소하는 과정을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 처리 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업무 보고 때 이제 그 녹색 친환경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과거에는 이제 환경이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위주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제 그 환경이 곧 경제고 환경이 곧 돈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이나 저공해장소를 공급한다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또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저희가 축적한 기술이나 산업을 토대로 해서 해외로도 나가게 되면 환경산업 수출도 도모가 되고 그 과정에서 녹색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제리나 이런 나라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술이나 산업을 수출해서 총 한 10조 규모의 환경산 수출을 내다보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녹색 일자리도 한 24,000개 정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제 미세먼지 이제 통합 물 관리도 그렇고 내년에 정말 할 일이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위상도 덩달아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